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본서 209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09페이지 제4절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이요. 별표 3개 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시면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밑줄은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시가편액으로 한다 밑줄이에요.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법인 장부상 가격 아니고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지자체장이 시가편액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시가편액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지자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편액으로요.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 X예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자, 20년 전에 시가편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해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그 8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20년 전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 8천만 원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할 때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편액으로요. 항상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럴 때 거기 양가로 1번 토지건축물 주택이요. 본문 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요까지 비추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까지 비출 거 놓고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다음에 언어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또 비춥니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합니다. 그 곱표시, 각주표시 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한다 매질이요. 부동산에 한해서만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적용합니다. 자, 그때 그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몇 프로냐? 동그라미 1번 토지건축물은 시가편액의 50%부터 자 90%까지 범위에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이건 지방세법에 여기 보세요. 이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거고 50%부터 9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는 건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거고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시행령은 지금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한다? 70%라고요. 주택은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지방세법에 돼 있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주택은 몇 프로입니까? 60% 공정시장가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택은요, 이 주택은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좌우지간 주택은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60%입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공정시장가 비율이 70% 아니에요. 주택은 무조건 60%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예를 한번 또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시가편액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으면 이 1억 원이 바로 시가편액이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뭐 반드시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그래서 얼마야? 7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요. 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죠. 또는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데 이게 1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주택은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60% 곱한 얼마? 6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구하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제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비를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부동산 안에서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그 박스에 그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 교재에서
동그라미 2번 아래 주택 아래 그 T 표시를 보니까 별장과 고급택의 경우에도 시가편에게 공정시장가율 적용되는 것은 몇 프로라고요? 60%라는 거. 별장이라고 해서 70% 아니에요. 이거 주의합니다. 주택은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일련제 뭐로 합니까?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율 곱해 안 곱해요? 안 곱합니다.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선박항공기는. 자, 그래서 재산세 우리 그 과세표준 결정 봤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별표시하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하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일체로 하죠.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요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공정시장가율 반드시 곱했어야 되는데 안 곱해서 틀렸어요. 2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건축물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70% 곱했어야지.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토지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립니다. 왜 틀렸어요?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토지니까 70% 곱했어야죠.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요.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편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서 한정가격으로 한다. 자, 주택이고 시가편액이고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60% 곱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과 얽힌 제가 에피소드도 얘기 드렸어요. 지난 순환에. 자, 제가 어떤 곳에서 강의하는데 예전에 이거 기출 지문인데 제가 예전에 청주라고 거기서 이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이 저한테 이렇게 아침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딱 학원에 오니까 로비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그냥 도끼 눈을 하고서 교수님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틀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보고서 지난주에 보니까 수업 막 빠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보고서 좌절해가지고 그 글에 그 제 카페라든가 글에 보면은 사이트에 그 실망해가지고 이래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해도 되나요? 뭐 하면서 좌절해가지고 글을 올리신 분들이 많은데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특히 첫 모의고사 3, 4월 달에 모의고사 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좌절하지 않는 수험생을 모의고사 보고서 교수님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될 것 같아요. 6점 됐어요. 이런 수강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면 특히 처음으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이면 거의 뭐 한 9, 10 거의 대부분 다 좌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보니까 난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막 헷갈리고 뭐가 막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래요. 벌써 3월 달인데 모의고사를 봤더니 다 알아버려가지고 물론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중학급 난이도로 출제하긴 하지만 그래도 벌써 다 그냥 뭐 점수 6점 넘어버리고 이러면 저희들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3, 4월 달에 좌절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안 되겠어요. 정신 좀 바짝 차려.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설마 나는 그래도 내가 설마 나는 뭐 이렇게 했다가 모의고사 봤더니 그냥 진짜 평균 3, 40점 깔고 그러니까 좌절해가지고 그러는데 매년 수험생들이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가지고 2003년도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3, 4월 때 첫 모의고사 치면 사람들이 좌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남았잖아요. 3, 4월 과정, 심화 과정 이론 이제 펼쳐서 배워요. 정신이 없죠. 5, 6월 달에 압축해서 요약 정리하고 또 헷갈리는 것들 비교 정리해드리고 또 문제풀이 특강도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9, 10월 달에 마무리 계속 전범위로 시험도 보고 저희들이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마지막 또 파이널로 저희들이 또 쪽집게로 찍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막 2달 동안 연락에 외우고 막 시험 보고 연락에 외우고 시험 보고 또 그러다가 특히 마지막에 이제 엑기스 여러분들이 막 외우고 시험장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있잖아요. 처음에 3, 4월 달에 60점 정도 나와가지고 목에 힘 주시고 다니면서 뭐 공부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서 특히 특강 같은 거 들을 필요가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수험생들 있죠. 저희들이 제일 싫어해요.
진짜요. 그런 수강생 공부 잘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수강생 좋아할 것 같죠. 저희들이 제일 싫어해요.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강생이고 또 분위기 안 좋아져요. 그런 수험생들 중에 겸손한 수험생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은 저희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험생은 어떤 수험생이라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험생, 제가 이게 어떤 어린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나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농담 던지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수험생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험생은, 특히 남자 수험생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험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그러다가 이렇게 목 3, 40점 나와가지고 처음에 좌절하고 이러다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늦여름쯤 돼서 교수님 좀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보여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있죠, 합격한 다음에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는데 저를 손을 꽉 잡으면서 교수님 사진 같이 찍어요 막 이러면서 제 사진 찍으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할 때 사진 찍으면서 저 콧날이 찡해지면서 진짜 내가 그래도 사는 보람이 있구나,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수강생들 볼 때 진짜 예쁘고 막 고맙고 그래요. 그런 수강생이 대견하지.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수험생, 이 수강생 청주의 어떤 수험생이 로비에 왔더니 나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틀렸다고 하면서 막 도끼 눈하면서 쳐다보면서 왜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4번지 보세요. 교수님 분명히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를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리다며요. 그랬지. 여기 공정시장가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틀리다고 했는데 여기 해설해 보니까 맞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따지는 수험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수험생이 첫 해 공부하는 수험생이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자, 저희 학원에,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좀 늦게 와가지고, 옛날 얘기래요. 처음에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1년 차에 떨어졌어요. 재수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경쟁학원으로 갔어요. 쪽팔리다고. 그래서 거기서 1년 했는데 안 됐어요. 다시 저희들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1년을 공부했는데 요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화딱 지나가지고 내가 한 10분 동안을 내가 막 그냥 그동안 뭐 했냐고 하면서 막 나한테 구사리 먹고 갔는데, 그래서 뒷모습 보면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올해 또 떨어지면 저 인간 어떡하냐 그랬는데 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한 3, 4년을 하면 그냥 되긴 되는 시험인가 보다. 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했어요. 멀리서 왔었었는데. 자,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4번은 정답이고,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에 법인 장부에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하여튼 뭐 법인 소유든 뭐든 건축물 시가편에다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예요? 70% 곱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재산세, 우리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세율을 봅니다. 재산세 세율은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 계율. 동그라미 1번, 재산세 세율은 과세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재산세 세율 구조는 밑줄이죠.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 정도된다. 밑줄이고 그 비례세율, 빗자의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네요. 빗자의 동그라미, 초과누진세율, 누자의 동그라미. 비누입니다. 비누, 비누요. 재산세는 비누. 둘 다 다중되고. 동그라미 2번이요.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요? 역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 다 그렇습니다.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 다만 여기 비추려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비줄이죠. 자,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땡.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5년간 적용한다. X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동그라미 3번 지자체 통합에 관한 건데 읽어보시고요. 표준세율 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세율 구조를 먼저 아시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율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 토지 세율 구조입니다. 자, 먼저 저를 보시면 분리대상 토지는, 자, 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 세율이요.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분리대상 토지는 여기를 보면서 그럼 한번 설명드릴까요? 표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에서 분리대상 토지 자는 007-24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거기 제목 토지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분리대상 토지 분자 헬라트 표시되어 있죠? 분자의 동그라미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 가액을 과세표현해서 다음에 비례세를 적용한다. 비례세를 적용한다. 밑줄이고 빗자에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율분리와 고율분리 나눌 때 그 표를 보세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하는 1,000분의 0.7, 즉 007%, 0.07%고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소유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지는 0.2%, 저율분리고 0.2%고 그 다음에 골프장, 고래성 토지는 사성재산 토지니까 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 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분비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 0.24, 비례세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007%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007% 어떤 게 있습니까? 저율분리상토지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0.2% 어떤 게 있었어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있었습니다. 등등 엄청 많았잖아요. 0.2% 저율분리. 그 다음에 4% 어떤 겁니까?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요.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 구조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우냐? 007, 0.24, 비례세율이요.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안 외우고 못 배우고 외우려고 지금 하셔야지. 그 다음에 0.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요. 4%는 사실성산 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자의 동그라미고 과세기준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여기 밑줄이죠.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현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이고 누자의 동그라미고 그래서 종누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일 때 0.2, 1억 초과면 0.5%인데 처음과 것을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떻든 간에 토지는 3단계,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고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은 해당되는 누진세율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금액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 6천만 원 계산됐다. 그러면 211페이지 표를 보니까 맨 꼭대기 5천 초과 1억 원이나 두 번째 과표관에 해당되죠. 6천일 때 그럴 때 10만 원 플러스 그거는 5천만 원 곱하기 위에 0.2% 하면 10만 원 나오는 거고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 정한대요. 그러면 6천일 때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곱하기 0.3이니까 3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가 돼? 13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를 정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만 기억하면 되냐면 결론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루,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소유자별로 종합분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D급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토지 같은 것들이었죠. 별자의 동그라미고 과세기준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밑줄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현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이고 누자의 동그라미고요. 별루죠, 별루. 자, 그리고 과표관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자 누진세율인데 별루. 소유자별로 역시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로 별도는 별도끼리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시험에서도 그렇고 맨날 제가 뭘 외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그거를 뭐라 연락이 그런 식으로 외우나 하지만 외워두면 나중에 다 그거 문제풀이 갈 때 나중에 다 써먹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도 작년에도 자 제가 맨날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뭐다? 별루였더라.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종루에 연말에 나가면 제 종소리 들어가면 추운데 그냥 엄청 고생하고 그 이후로 전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고생하고. 그런 것처럼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더라고 해서 마연하게 외웠습니다. 실전에서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다음 표준세율 중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르라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비. 이거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외워두면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다 같이 큰 소리로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토지세율 구조 다 같이 시작.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워둡니다. 자 분리상 토지는 세분화해서 007, 024,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는 과표관 3단계로 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 가지고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 겁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자의 동그라미죠. 자, 건축물 건자의 동그라미고 거기에 땡땡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차등 비례세율 써놓고 B자의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자, 건축물 제목 옆에다가 건자의 동그라미 땡땡 해놓고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요. 건비죠. 잘 모르겠으면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이것만 외우셔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건비고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일반 건축물이요. 사치성 자산 건축물과 법령이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자 밑줄입니다. 1,000번에 2.5, 0.25%죠.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니은번 특정 지역 내, 즉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축물이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특별자치도 또는 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0.5%입니다. 길으니까 그냥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기억합니다. 5% 세율이 정되는데요. 0.5% 세율이 정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시지역이 있어요. 시지역이 있었는데 시외곽 지역에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집들도 없었는데 나중에 집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집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공장이 먼저 있었는데 나중에 집들이 들어서서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공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공장이 먼저 있었지만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게 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0.5% 세율을 정합니다. 근데 이때 이 공장은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도시형 공장이라도 나가라. 주거지역에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시형 공장도 포함해서 0.5%의 세율을 정합니다. 자, 0.25%, 0.25%의 2배. 그래서 0.5%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야.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나갈 때까지 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과미력 적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유 건축물. 얘는 표준세율 대상이 아니라 중과세율 대상인데 제가 편의상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지만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자, 얘는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지만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자,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미력 적원력을 적용받는 산업단 유축 공업적 제외하고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공장 신증서라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야. 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은 밑줄입니다. 최초 과세기일로부터 최초 공장 신증서일로부터 그러면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냐면 과세기준일로부터입니다. 최초 과세기준 6월 1일로부터 5년간이요.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 5배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과미력적 내 공장 신증설지 공장 건축물은 표준세율 5배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건축물은 고불악장 골프장 건축물은 밑줄입니다. 4%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0분의 4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걸 갖다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세율이 표준세율 5배 하면 1.2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배기로 살짝 한번 외워볼게요. 건축물은 잘 모르겠으면 건비예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만 아시면 되는데 요거 건축물 재산세 세율을 어떻게 외우냐.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울 건데 이 숫자를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분당에서 강의할 때 어떤 주부 수강생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냥 공주과 스타일의 왕비님? 공주가 아니라 왕비 스타일의 여성 수강생이 있었어요. 항상 흰색 블라우스 같은 계통의 옷을 입고 장신구는 항상 액세서리 항상 이게 없는 경우를 못 봤고 항상 그리고 뭘 물어보거나 그러면 저한테 뭐 물어볼 때도 목소리가 들락말락 그냥 조금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저 수강생은 진짜 참 성격이 얌전한 그냥 조신한 수강생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 가는데 저쪽 복도 끝에서 있죠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육두문자가 날아다녀요. 야, 이 새끼 뭐죠? 하면서 막 무섭게 육두문자 날라다가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수강생이 왜 저러는데 그 수강생이 전화하다가 저를 딱 봤어요. 눈 마주치니까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강생 제가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무섭게 전화 통화했어요 했더니 중딩 남자 아들이 있는데 걔들은 좋게 말하면 말이 안 된대요.
너희 시킴 받고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로 기선제압을 해놔야지 애들이 말을 듣지.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 여러분 봅니다.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 보세요. 숫자 잘 보세요.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뭐다? 4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이로 외우는데 보세요. 이번 순환 대충만 그런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5, 6월 달에 정확히 5월 달에 외웁니다.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의 편세율의 5배는 과밀역적원역 내 공장 신증서열식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불확장 골프장용 건축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짝지어서 외웁니다. 오늘 봤다가 다음에 또 하면은 외워져요. 자, 높이로 일단 숫자부터 스토리부터 외웁니다. 건축물 건비인데 어떻게 외우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하고 가시면 되고, 3번 주택입니다. 재산세에서 주택 세율을 보시면요, 저기 동그라미 기억반에 별장 나오죠.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누리등 용도로 사용된 건축물에 속도로서 밑줄은 중간에 1천분의 44% 비례세율 정도입니다. 별장은 4% 비례세율입니다. 사실상산이랑. 별장 이외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는 주택을 밑줄입니다. 주택별로니까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주택별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강남구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A주택과 B주택을 갑이 소유할 때, 자,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계산할 때 A주택도 갑소유고 B주택도 갑소유네 소유자별 가격을 합산해서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소유자별 합산 X고 4단계 초과 누진세율도 밑줄입니다. 과표간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넘어가니까 212페이지 어떻게 과표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냐. 주택은 최저와 최고 세율을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자 0.1%부터 6천만 원이야 1천분의 1로 되어 있죠. 0.1에서 3억 원 초과했을 때 0.4%까지 0.104 과표가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 정도입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합산한인지 구분 계산한 X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 여기를 봅니다. 아까 이런 거 했었어요. 납세무자에서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 값 토지 소유자 그립니다. 이러면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주택은 항상 여러분 봅니다. 건물과 토지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 요거 하나로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계산할 때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바꿔서 옳게도 나오고 바꿔서도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그래서 거기 합산한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구분한 또는 구분 계산한 X 해놓으세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아닙니다.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건물과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아니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면 아까 납세무자에서 배운 게 이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토지와 건물에. 그러면 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 된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면적 비율 X라고 그랬죠? 시가 표준액 비율이고. 또 이거 세금 계산할 때 주택은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항상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 세율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동그라미 B번 받고 D급번을 봅니다. 고급주택 밑줄입니다.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지방세법상 별장 및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별장은 4%지만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지 4% 세율 정한다고 슬쩍 속여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선박과 항공기 세율을 고급 선박 위출입니다. 1,000분의 55%예요.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의 세율이 최고 높습니다. 5%. 그 다음에 그 밖에 선박인 항공기는 1,000분의 3, 0.3%입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제가 지난 1, 2월 달에도 적어 드렸던 건데 재산세에서 세율 중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이요. 자,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1,000분의 40. 고급 주택은 예,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데 몇 프로라고요? 5%.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이 있으면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이거 없을 때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4%가 그 다음으로 높고, 재산세에서 아까요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냐 007%, 0.07%가 007%가 제일 낮고, 제일 높은 거 고급 선박 5%. 그 다음으로 높은 거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이고, 고급택은 초과 누진 세율이지 4% 세율 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제가 이미 벌써 지금 몇 번 적어드렸는데 오늘 또 적어드렸네요. 앞으로도 한 7, 8번 또 적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주의하고. 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양가로 3번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재산세 아까 중과세율은 제가 여기 봅니다. 아까 중과세율은 아까 이미 제가 건축물 세율할 때 일부러, 얘는 표준세율이 아니고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일부러 암기 편의를,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표준세율 쪽에 위치해서 봤었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기본서 212페이지 중과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수도권 정비기법에 의한 과밀옥 저건역, 산업단 유축 공업적은 당연히 제외하고, 그래서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입니다. 밑줄 쫙 여기까지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에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그 건축물이요. 적용세율을 봅니다. 최초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으로부터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표준세율 0.25%에 100분의 100 5배 해당하는 세율 정합니다. 그러니까 0.25%에 5배니까 125세요. 1.25%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면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 5년간 땡이에요. 자, 최초 과세기준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 몇 배요? 3배에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몇 배? 5배 해당하는 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참고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4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요, 이거 그냥 한 번만 어떤 구조인지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1, 2월 달에도 설계를 해드렸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쉬지도 않고 했네. 지칠 때가 됐네. 조금만 더 하고 저 끝낼게요. 고개 한번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운동부터 스트레칭이야.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자, 재산세를 자 봅니다. 재산세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2010년도까지 있었어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됐어요. 재산세로 2010년도부터요. 그랬을 때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비슷비슷한 세금들을 통합시켰는데, 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도시지역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에요. 그냥 재산세예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거냐. 자, 우리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기 때문에요. 도시지역 바깥에서 걷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써? 그럼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세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에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저 토지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아니고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자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납부하시는 재산세, 여러분 지금 도시지역에 계시잖아요. 도시지역 내에 여러분이 주택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을 과세표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똑같아요. 재산세처럼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곱해서 구한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이 들려요.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 세율이에요. 그래서 적용해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 있잖아요. 요거하고 합해가지고 여러분이 납부하신 지금 재산세는 재산세하고 원래 순수한 재산세하고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여러분이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도시지역분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도시지역분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요약집 할 때 제가 슬쩍 알려드릴 거고요. 212페이지 잠깐 봅니다. 양가로 4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동그라미 1번 지자체장은 국토의 개입 및 이용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밑줄이요. 이거 포인트입니다. 해당 지방의 의결 고시한 적안에는 또 밑줄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밑줄이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213페이지 어떤 것과 어떤 걸 합하느냐. 213페이지 맨 꼭대기 재산세 세율 중에서 계산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니은번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 과세표준에다가 1,000분의 1.4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걸 재산세로 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됐습니다.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양가로 5번 세율 적용을 봅니다. 세율 적용은 뭐 시험 지문에 잘 나온 거고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표준의 경감 대상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가로 안에 보니까 비과세 면제의 경우 100분의 100, 100% 감면이요. 곱한 금액을 세율에서 적용한다. 뭐 그런 얘기.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봅니다.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한다는 게 포인트죠. 세율 적용.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이요.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 적용합니다. 포인트는 모두 합한 금액 밑줄. 별도도요. 똑같아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지자체 관할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두 번째 줄 중간에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 적용하고 분리는 따로 분리해서 세율을 정합니다. 자,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한다는 거. 214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요.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러면 땡이에요. 당해 시군관할 구역 내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계산하지 A주택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세표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한다 틀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을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액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합산하는 과세표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3번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의 차이점. 자, 동일한 시군구가 있어요. 동일한 시군군의 지자체 시군군에 자 봅니다. 갑이란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합니다. B주택을 보유해요. 다 주택입니다. 지금 B주택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봅니다. A주택과 B주택 이 가격을 4억 6억입니다. 이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합산하지 않아요? 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 근데 저기 잘 보세요. 근데 이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요. 주택의 이 건물과 토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는 거고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합산해서 계산하고, 근데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 작년에도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왔고, 고전에도 나오고, 계속 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되고,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됐고요. 예제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요거 2번 문제만 한번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 5절 비과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재산세 나머지 이제 쭉쭉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 요거 하고 종부세랑 비교되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납세 절차는 다음 주에 종부세 할 때 봅니다. 그래서 재산세 다 보고 다음 주에 종합부동산세 보고 소득세 앞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시간을 갖고 천천히 또 안 배웠던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마지막 2주에 걸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5월 달에 요약집 첫 주부터 요약집 나오면 5월 달부터 요약집이죠. 핵심 요약집 강의할 때 5월 달에 바로 첫 주부터 뭐가 들어가냐? 양도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2학년 분들 중에 조세 총론은 뭐 그냥 뻔하니까 뭐 자 양도소득세 할 때나 아니면 취득세 할 때나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5월 첫 주에 바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양도소득세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이렇게 양도세를 2주에 걸쳐서 자세히 배운 다음에 바로 또 5월 달 되면 양도소득세를 또 한 거의 2주 반에 걸쳐서 양도세를 자세히 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근 한 달 넘게 양도소득세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어려워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양도세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연속해서 한 달 동안 양도세를 하면 대충 이제 잡혀요.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고난도의 계산 문제 같은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때 연습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난도의 계산 문제는 만점 맞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틀려도 뭐 상관없어요. 뭐 꼭 우리가 세법 만점 맞아야 되나요? 어떤 분들은 5기로 문제 풀어가지고 꼭 만점을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저 만점 맞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되니까 5월달까지 한 달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5월 첫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랑 계속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문제 2번, 3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지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자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별도 합산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별도는 별도끼리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맞습니다. 3번 분리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분리 과세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분리는 따로 얘네들 분리해서 분리 대상 토지 세율 007방에서 맞습니다. 4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주택세를 정한다. 동일한 시공하는 구역 내 2개 주택이 있을 때 이거 합산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는 주택별이죠. 틀렸습니다. 근데 5번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5번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세를 정한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하는 거고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4번 5번 차이점.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답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거 골랐으니까 뭐가 제일 낮아요? 제가 맨날 강의했어요. 재산세 제일 높은 거 고급 선박 5%, 그 다음으로 높은 거 별장, 고별장, 골프장, 제일 낮은 거 007%, 농지 목장이며. 저한테 그렇게 배웠으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싸지 뭐. 봅니다 여러분. 1번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종합합산 상토지. 뭐 과세 표준 금액이 5천일 때 종합합산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분은 이제 힘들어진 분이고 그냥 종합합산 토지. 2번 과세 표준이 2억 원인 별도 합산 토지. 자, 별도보다는 종합 세율이 높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금액이 20억 원인 분리상 목장 용지요. 나왔네. 제일 낮은 거 뭐라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자, 목장 나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007%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주택. 주택은 세율이 맨날 외워요. 01, 04. 최저가 0.1%예요. 6천만 원이야 0.1%.
자, 그 다음에 5번 과세표준금액이 10억 원이 풀려서 공장용. 공장용지는 뭐예요? 007빵이사에서 공장은 빵이 풀어져 0.2%. 제일 낮은 거 볼 것도 없이 그냥 뭘 골랐어야 돼? 목장 007% 농지 목장 임야 이거 골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취득세든 재산세든 제일 표준세율이 높은 거 낮은 거 항상 알려드리잖아요. 옛날부터 그렇게 항상 알려드렸어요. 그럼 바로 다 골라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복습이 길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어려워가지고 투덜대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세율을 간단하게 중과세율만 제가 사치성재산, 과미료형내 중과세, 대도시 중과세 핵심만 제가 복습을 했었고요. 또 지난주에 배운 문제도 복습해서 풀었었습니다. 오이선다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토지용 구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토지용 구분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도 공부했고 납세무자는 우리가 많이 이제 1, 2월 달에 대부분 다 봤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율을 공부했습니다. 다 1, 2월 달에도 공부한 거였었습니다.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복습하고 갑니다. 토지용 구분만 복습하고 갈게요. 재산세 모든 토지를 분리별도 종합으로 나눌 때 자, 농지는 토지용 구분지 풀 때 위치를 봐요? 면적을 봐요? 얘는 면적은 안 따져요. 위치만 봅니다.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만 뭐가 돼요? 종합. 그 다음에 또 우리요. 목장은 토지용금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플러스 면적. 있을 곳에 있는지 기준면적이 있는지. 공장 위치 플러스 면적. 있을 곳에 있는지 기준면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뭘 봤어요? 면적. 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위치 안 보고 면적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분리대상 토지 007 빵24 비례세율입니다. 007% 저율비상 토지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입니다. 자, 농지는 007% 저율비상 토지 농지는 자, 개인 소유와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졌어요.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 농지 토지용 구분지 볼 때 위치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읊을 때요. 토지용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데 위치만 있을 곳에 있으면 그냥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개인 소유 장농지가 군 읍면적이 있습니다. 분리. 자, 깡촌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적 내 농지가 개인 소유 장농지가 도시적 밖에 있습니다.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습니다. 분리. 종합 나오는데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위치만 있을 곳에 있는지만 생각해요. 개발지역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개발지역구역 내 도시적 내 개발지역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종합 있을 곳에 있잖아요. 이거고.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한다. 종합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가 5가지가 있어요. 종농, 매사농입니다. 종중 소유농지. 아직 정확히 못 외워도 괜찮아요.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매립간 적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서비용해서 하는 농지. 한국 농촌공사 소유농지요. 그래서 종농, 매사농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 보겠습니다. 목장은 뭘 봐요? 위치 플러스 면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구별하지 않고 자,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읊어보겠습니다. 군 읍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이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 목장이요.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위치 보는 건 농지하고 똑같아요. 목장이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목장이 도시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종합. 자, 앞동네 어디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용지 나왔다. 뭐가 됩니까? 종합. 무조건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 초과한 면적 나오면 뭐다?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임야요. 임야는 원칙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종중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소유 임야 분립니다. 그 다음에 공익 목적의 임야들이 쫙 열거돼 있었어요. 주로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뭐 자연 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 지구 내에 있는 임야, 뭐 이런 식으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식으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뭐가 된다? 분립니다. 자, 그 다음에 007% 농지 목장 임야 다 왔습니다. 이제 빵2% 공장입니다.
공장 위치 면적 따집니다. 읊어볼게요. 공장이 구는 면적이 있고 길 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공장의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을 곳에 있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랑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어이구, 이걸 속지 않고, 어이구, 자, 좋습니다. 이거 대부분 이렇게 딱 물어보면 복습할 때 종합 딱 나오는데,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보지 않고 뭐로 봐?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특이하게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 동네 공장 어디 있든 좌우지간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용지 나왔다. 뭐가 된다? 종합이에요. 그 다음에 빵 2% 저일불가세할 토지가 공장 말고도 대다시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공장 말고 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빵 2% 저일불과세였습니다. 공익목적 뭐 어쩌고 산업 육성을 위한 어쩌고 막 빵 2% 저일불이고, 그 다음에 007 빵 24 4% 고일불리는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자, 얘는 면적만 봅니다. 기준면적 이내면 보고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되고 종합,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바닥면적이 200, 전체 토지가 1000. 자, 용도적에 따른 정비율, 상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300. 그러면 2, 3은 6. 600제곱미터는 별도 합산 면적이고, 전체 1000에서 600 뺀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400이니까 뭐가 되고? 종합. 이렇게 합니다.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대다시 많았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이 업종을 하려면 공지를 필요한 업종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묘지용 토지, 종묘 시험하는 종묘 생산용 토지, 뭐 시험하는 토지, 그 다음에 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내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준보존산지안의 임야, 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그 다음에 또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자동차 시험, 검증, 성능 그런 거 검사하는 토지, 또 유통단지 안에 유통실용 토지, 야적장, 뭐 폐기물, 야적장, 뭐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아이고, 그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주차장 뭐 이런 거, 체육관, 방송국 등의 부설 주차장 토지, 업종을 생각해 보면 다 업종이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죠. 이런 것들은 일정 면적까지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별도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있어요. 꼭 두 가지 알아둬야 되는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 과세?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도 해볼 거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래 고양이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나대지, 잡종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했어요. 종합이 되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 공급은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